안녕하세요, 니케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BMW F10 528i 바디 리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F10 같은 경우는 뭐랄까 후에 나온 G바디에 비해서 크게 마치 페이스리프트 정도랄까 정도의 마이너한 체인지만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F10 소유한 소유자들 아니면 중고차 시장에서 좀 높은 값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런 이유 때문에 크게 변함이 없었고, 뭐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다운사이징이 F10에서 완료이 됐기 때문에 크게 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할 필요도 없었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본 차량 같은 경우는 굳이 얘기하자면 중기형이죠. 2012년 모델이고 2012년 모델이 가장 큰 차이점은 결국 다운사이징으로 인한 i6죠. i6 6기통 엔진에서 결국에는 N20 4기통 터보 2.0 터보 엔진으로 인라인 4기통 터보 엔진으로 바뀐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마찬가지로 8단 ZF 미션을 차용을 했고요. 뭐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사실 호불호가 갈려요. 아직도 뭐 중고차 시장에서 보면 실키6다 그래서 뭐랄까 BMW 감성 또는 DNA를 가지고 있는 실키6 엔진이 대세다. 그게 뭐 마지막으로 차용하고 있는 F10에서 F10 플러스 i6 6기통 엔진이 가장 나은 조합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그거보다는 2.0 터보가 낫다. 왜냐? 결국 6기통 엔진은 올드 버전이고 그거는 말이 좋지 결국엔 기름을 많이 먹는 기름 먹는 하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엄밀히 얘기하자면 마력수는 같아요. 6기통 3000cc나 2.0 터보나 245마력으로 공이 같고요. 오히려 가속 성능에서 2.0이 앞서죠. 100m까지 얼마죠? 6.3초가 걸리고 6기통은 오히려 6.7초가 걸리죠. 그리고 토크도 우세합니다. 토크도 65.7kg/m. 반면에 6기통 같은 경우는 61.6이죠. 그래서 오히려 앞서 있다. 오히려 2.0 터보가 결국에는 후에 개발됐고 6기통의 어떤 그 대체자로서 그만큼 BMW 연구진에서 공을 들여서 개발을 했던 엔진이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되고 오히려 앞서는 면도 뭐 토크라든지 100m 제로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앞서 있죠. 기존의 260에서 진화된 가장 큰 차이점은 결국엔 바디 사이즈죠. 바디 사이즈가 일단 훨씬 커졌습니다. 260 같은 경우는 엄밀히 얘기해서 4인 가족이 타기에는 굉장히 협소하죠. 뒷자리가 좀 좁습니다. 원래 후륜 구동이 좁기도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센터 터널이 올라와 있고 또 후륜 베이스이기 때문에 뒷자리 공간이 작은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인 가족이 타기에는 좀 작다. 근데 그거를 일거에 해소해준 게 F10이죠. 반면에 기회비용이 있죠. 그 기회비용, 즉 오퍼튜니티 코스트는 뭐가 있을까? 바로 BMW 고유의 DNA. 어떻게 보면 직관성이 조금은 떨어진다. 조금은 바디가 물렁해졌고 서스펜션도 살짝 물러졌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손맛, 핸들링 맛이라고 그러죠. 또는 직진 안전성, 코너링 이런 면에서 살짝 퇴보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퇴보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양보를 했죠. 그만큼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공간성이라든지 편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진화를 했기 때문에 꼭
모든 것이 그 하나로 초점을 맞춰줄 수는 없는 거죠. 타이어는 245, 45, 18을 차용을 했습니다. 본차 같은 경우는 가장 베이직한 모델이에요. 입점용 터보 베이직한 모델이기 때문에 휠도 평이하고요. 다 평이합니다. 트렁크 공간도 뭐 260보다는 월등히 커졌습니다. 보시면 골프백이 가로는 안 실리, 가로는 이렇게 양쪽으로 하나 실리고 아니면 세로로 한 3개 정도 실리는 공간입니다. 기존에 비해서 장족이 발전을 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밑에 수납 공간이 하나 있고요. 열면 이제 배터리가 보이죠. 배터리가 뒤에 설치가 되어 있죠. 뒤에 설치된 이유는 간단하죠. 결국은 무게 배분 때문에 뒤에 설치했고, 벤츠 같은 경우도 공이 뒤에 설치가 되어 있죠. 260 같은 경우는 이 사이드 쪽에 배터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벤츠나 BMW 특징은 이렇게 트렁크를 열면 트렁크를 열면 자동으로 도어가 올라가죠. 그렇죠? 올라가는 게 특징이죠. 그 점이 장점이고, 여기에는 이 트렁크 상단에는 잘 열리진 않는데 열리네요. 이렇게 퍼스트 에이드 킷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 어떤 뭔가 응급 상황에서는 응급 처치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 이런 공구들이 또 탑재되어 있습니다. 잘 안 닫히네요. 반대로 닫았습니다. 자, 일단은 차를 타보면 자, BMW의 마감재 고질병 중에 하나가 이 인사이드 이너 도어 캐치 밑에 도어 캐치라고 그러죠. 이 도어 캐치가 끈적끈적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화가 되고 이렇게 열을 받으면 이게 약간 살짝 녹아가지고 끈적끈적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질병이죠. 그리고 또 하나, 손잡이. 지금 저기 테이프로 감아놨지만 저것도 잘 부러집니다. 그리고 요 송풍구, 지금 사실 수리 전인데 일부러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송풍구도 자주 나가요. 이렇게 핸드폰 거치대를 걸면 이게 이제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또한 고질병 중에 하나가 이 공조기 까짐, 이게 굉장히 심하죠. 이게 고질병의 대표적인 사례이죠. 시동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버튼식 시동이고, 밑에는 요 오토 스톱앤고가 자동으로 꺼질 수 있게 되어 있죠. 어떤 차종 같은 경우는 이 오토 스톱앤고가 인위적으로 끄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으로 쉐보레 말리부 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끌 수 있는 게 아니라 자동 시스템 차 자체적으로 이게 배터리가 충분하면 작동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작동을 안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 좀 불편하죠. 사실 어떨 때 뭐 트래픽이 많을 때, 아니면 서행을 할 때 자꾸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것보다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그냥 차라리 그냥 아이들링으로 가는 게 낫긴 한데, 오히려 정신 사납다 이런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뭐 어쨌든 연료 효율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납득을 하고, 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시동을 걸어 보면, 자, 보시다시피 2013년서부터는 풀 디지털 계기판이죠. 그 전까지는 2011년까지는
2011년, 2012년까지는 반 디지털 계기판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지금은 칸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가 디지털이고 LCD 화면이고 여기는 기존의 그냥 일반 아날로그 계기판이죠.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 형태고요. 그리고 낮에 같은 경우는 빛이 이제 하얀색으로 흰 빛으로 바뀌죠. 국내차와 가장 국산차와 틀린 점 바로 이 부분이죠. 이 안개등이 있고 전방 안개등이 있고 후방 안개등이 있죠. 이 옵션이 굳이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분도 계시지만 이 차의 태생이 어디입니까? 독일이죠. 독일이나 이태리나 유럽 같은 경우는 안개가 낀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안개로 인한 추돌 사고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테일 램프에 안개등을 옵션으로 기본으로 설치하는 게 옵션이 아닌 기본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시거리가 워낙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죠. 260에 비해서 칭찬해 줄 만한 거는 바로 이 맨머신 인터페이스라 그러죠. 이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화면이 굉장히 커졌고, 물론 여기에 차용된 내비는 아무 의미가 없을 정도로 형편없지만 사실 사용하기도 굉장히 불편하고요. 이런 식으로 안선 이렇게 보면 보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죠. 의미가 없죠. 하지만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공조장치 역시 평이하죠. 투존이죠, 투존. 그래서 운전석과 조수석 이렇게 투존이고, 이 위에 럭셔리 등급으로 가면 이제 후석에도 저게 들어있죠. 공조장치를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 2012년도가 이제 처음으로 N20 엔진이 탑재가 되고, 옵션은 굉장히 인색해요. 왜냐? 이 스마트 키긴 스마트 키인데, 이게 문에 손을 대면 밖에 외부에 도어 캐치에 손을 대면 자동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수동으로 이렇게 문을 리모컨으로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지가드 결국에는 이지가드가 결국에는 알리에서 찾아보시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제품인데, BMW 가장 많이 거의 필수 아이템일 정도로 많이 팔린 제품인데, 이지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손에 내가 키를 갖고 차에 다가오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그리고 차를 떠나면 자동으로 문이 잠기고, 그 다음에 발로 트렁크 밑에다 이렇게 모션을 하면 모션 센서로 인해서 트렁크가 열리고, 이런 기능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런 기능은 이제 2013년서부터 차근차근 적용이 돼가지고 2014년서부터 적용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으로 탑재가 됐는데, 그전 모델 같은 경우 탑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이 당시에는 파격적이었어요. 2012년도에 이 무드 라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랄까 좀 오렌지색 하나긴 하지만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색상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시인성이 좋았습니다. 같은 등급인, 같은 레벨인, 같은 연도에 나온, 비슷한 연도에 나온 벤츠의 W212 E 클래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무드등이 있는데 좀 약하죠. BMW처럼 강하진 않았습니다. 좀 은은하게 나오는 편이었죠. 보시면 제 썬루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커버도 이렇게 열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 썬루프가 열리는 방식입니다. 평이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랄까 이 가죽 시트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데, 260 같은 경우는 전체가 천연 가죽 시트였죠. 하지만 F10으로 넘으면서는 천연 가죽과 인조 가죽과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자감, 고급미는 떨어지지만 착자감은 좋습니다. 시트에 대한 착자감 좋고, 이 헤드레스트에 요 나오는 요거 조절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보시면 전자식 미션 ZF-8단이죠. 그리고 이렇게 열리죠. 뭐 담배는 안 피니까 뭐 어쨌든 여기 담배 재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요. 이거는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리고, 또 나름 VDC 기능이죠. VDC 오프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트랙션 컨트롤이네요. 트랙션 컨트롤 오프 장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컴포트 모드인데 이 버튼 누르면 에코 프로로 이렇게 가고요. 말 그대로 이피션시 다이나믹이라고 해서 이제 연료 절감. 뭐 시내 주행에서는 별 효과가 없고 이제 고속도로 중에서는 좀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일반적인 밸런스 세팅인 컴포트, 그리고 기외에 이제 스포츠, 서스펜션의 실질적으로 BMW의 가장 강점이죠. 타사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느낌만, 뭐 엔진 소리만, RPM만 올라가는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BMW 같은 경우는 뭐랄까 서스펜션 세팅이 바뀝니다. 그 점이 굉장히 좋죠. 진짜로 느낌이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과거 260 같은 경우 이제 컵홀더가 이쪽에 달려 있었죠. 저쪽이랑. 근데 이제 이게 다 이 센터 공조기 밑으로 다 온 게 특징이고요. 당연히 공간이 넓어져서 그렇게 가져올 수 있었던 계기가 됐죠. 조명 장치도 굉장히 커져 있고요. 그리고 전장보다 커졌고, 뒤에도 조명 장치가 있고요. 뭐 이렇습니다. 뭐 평이한 그냥 중형 세단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뒷자리로 가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 메모리 시트도 2명까지 설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트렁크 버튼이 있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근데 사실 좀 뭐랄까 재밌는 거는, 보통 일본 차나 한국 차 같은 경우는 이 트렁크 리드 버튼이 이렇게 안쪽에 있어요. 안쪽에 있는데, 기존의 유로차 같은 경우는 다 뒤에서 손으로 열죠. 뒤에 이제 트렁크 쪽에 이렇게 레버가 아니라 이렇게 버튼 이렇게 누르는 게 있으면 누르면 그 자동이 아니라 이렇게 열리는데, 아니면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열리죠. 자동으로 닫히고 그 레버를 살짝 당기면 자동으로 열리고요. 이런 시스템인데, BMW 같은 경우 그 두 가지를 다 만들어놨어요. 안에서도 이렇게 열리게 해놓고, 그 다음에 밖에서도 이렇게 열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심플하지만 시인성은 좋죠. 그렇죠? 자, 뒷자리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샤크 안테나가 하나 있고요. 제가 키가 181인데 뭐 뒷자리를 그렇게 빼서 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또 앞으로 당기는 편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먹 하나 반 정도의 공간적인 여유가 있고요. 뒤에 이렇게 라이트도 이렇게 세 가지예요. 이렇게 독소등이 각각 하나씩 있고, 중간에 리어 라이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는 벤틸레이션 덕트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 조절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렇게 그냥 풍량만 조절을 가능하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럭셔리 모델 같은 경우 여기 이제 보조장치가 따로 달려 있죠. 12V 하나 있고요. 뒷좌석 공간은 기존의 BMW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뭐랄까 훌륭합니다. 훌륭하죠. 이게 좀 이렇게 좀 바람이 좋진 않네요.
자,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암레스를 보시면 이렇게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컵홀더가 나오고요. 또 이렇게 작지만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고요. 여기는 스키스로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로 열선도 없고요. 굉장히 심플하죠. 국내 세단보다는 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전방 라이트 같은 경우는 그냥 HID죠. HID. 엔젤라이가 차이는 HID입니다. 보시다시피 엔진룸이 상당히 공간이 많이 남아있죠. 기존에 6기통에 3000cc 엔진이 들어가다가 2.0 터보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공간이 많이 남죠. 그리고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엔진이 원래 안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좀 아까 앞으로 나온 느낌이죠. 엔진이 확실히 작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봤을 때는 이미 엔진이 타이어 중간 우측으로 안쪽으로 훨씬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기본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스포티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랩바가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그러면 이렇게 BMW 528i에 대해서 F10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